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코스피가 연일 최고점 부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 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주말 동안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저는 10년 차 되는 증권사 P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작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 이번 회, 그리고 증권사의 생리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밌는 내용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수익률의 무서움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괜찮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예. 좋은 내용이죠. 이제 매일매일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일 기간에서 매일 10%씩 수익률을 가정했을 경우에 이제 110만 원을 가지고 또 10% 그러면은 이제 121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총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100만 원을 가지고 매일 10%씩 달성했을 경우에 원금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 수익은 21만 4천 원 가까이 되고 누적 수익으로 했을 경우에는 원금 포함해서 230만 원이 되는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밑에 11차까지 하게 되면은 159%의 수익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씩이 어렵지만 100만 원으로 250만 원 만드는데 열흘 정도 걸리는 그런 엄청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다고만 가정하면 이제 복리 그리고 누적 힘에 의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주식 수익률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제가 이런 기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최근 기사예요. 제가 2분기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를 찾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지금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19%라는 것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은 상대적으로 거의 수급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기간이 2달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자체가 워낙 편차가 큰 그런 모습입니다. 뉴스 기사 제가 글씨 잘 안 보이더라도 이제 읽어드리면 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위 10개 종목 이건 1분기예요. 개인은 마이너스 16%, 기관은 15%의 수익. 지난해는 개인이 마이너스 34%, 기관은 10%. 2014년도에는 20개 종목으로 개인은 마이너스. 2010년 이후에 계속 반복돼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 이제 상반기 개인 매수 상위 주식 중에 10개 종목 중에 9개가 하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이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 수급은 거의 잘 안 보는 편인데, 개인과 반대로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보여드리는 게 기관 말고 개인하고 외국인 수급 상위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한 번 사고 파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타이밍이 늘 엇갈리는데 보시면은 삼성전기 밑에가 좀 잘렸네요. 삼성전기, 아난티, S-오일, 아난티도 우리 대북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잡주, S-오일, 한국전력, 이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맨 밑에 10위에 SK이노베이션이 있거든요.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크게 하려다가 좀 잘렸는데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특히나 전기 여기 있습니다. 전기랑 한전, 이마트, 삼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대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대형주 추천을 자주 드리는데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순매수 금액이 제일 크게 들어온 게 11월 8일 날 우리 장 좀 밀릴 법한 그런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의 한마디에 지금 장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삼전과 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 나는 바이오나 어떤 테마주로 수익을 못 내고 있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시장 자체에서 이제 대형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인 거죠. 반대로 보면 이제 거의 고점 부근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매도하고 제가 삼성 SDI랑 카카오를 최근에 추천드리고 나서 한전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있고요. 이런 종목을 다 팔았나 봐요. 팔고 요 두 종목에 엄청나게 큰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9월달 우리 코스피 먼저 보시면 코스피를 제가 가져왔을 텐데 코스피는 따로 안 가져왔나 보네요. 잠깐만요. 자, 코스피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9월달까지 급락하다가 9월부터 11월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9월부터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9월부터 오늘까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지금 사실 HLB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같은 우리 국민 영웅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라온 타이밍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4만원, 13만원까지 온 그 타이밍으로 봐서는 사실 20만원 넘어갔을 때의 그 수익을 다 실현하지는 못하셨을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HLB도 지금 13만원, 14만원대에서는 이제 이익 보신 분은 뭐 반 정도 될 거고 그다음 빠진 부분도 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봤다고 하기 구간에는 좀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엇갈리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9월달부터 급등하는 타이밍에 그리고 진짜 정말 어이없는 타이밍에 매도 지금 사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거 지금 5배로 보면은 260만원대잖아요. 260만원대면 거의 뭐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타이밍이 늘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서야 대형주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카카오도 우리 이제 수익 구조 개선 때문에 제가 200일선, 120일선에서 주식을 보라 하면서 놓쳤었는데 한 번 더 타이밍이 왔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부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 특집 관련된 카카오 특집 그 방송을 보시면 이제 타이밍상 완전히 정신을 차린 모습이에요. 네이버가 광고 수익으로 한창 주가를 올릴 때 카카오는 수익 모델에 있어서 늘 그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리고 지분 구조까지 개편되면서 좀 불확실성들을 대부분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카카오를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대형주를 이제서야 보는 게 문제지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종목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시장을 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제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MLCC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MLCC 가지고 얼마나 안티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장이 저점을 찍고 외국인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에 들어올 때 정말 많이 올라 있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시작될 그리고 내년부터 수익이 개선될 삼성전기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올라 있는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지금 와서는 못 담고 많이 낮아져 있는 지금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최근 저가를 찍고 있는 이 종목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진 거죠. 전기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타이밍상으로 지금 완전히 다른 바이오 삼총사에 몰려있을 때 삼바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에 관심이 더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SK이노베이션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한 그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연말 배당주, 그리고 앞으로 수익 개선이 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 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타이밍이지만 결과적으로 요때 팔고 또 요때 사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하셨겠죠.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통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늘 올라 있을 때 팔고 낮아져 있을 때 산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보시면은 이제 순매도 상위 10개 중에 이제 대형주 투자는 괜찮은데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도한 종목 10개는 지금 보시면은 수익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상태죠. 셀트리온도 올라왔고요. 기아차, 제가 보고 있는 종목 다 있죠. 이게 2분기 때 거거든요. 2분기 때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 개인이 많이 매도하는 종목에서 차관을 해서 지금 추천드리는 것들이 하이닉스랑 기아차, 그다음에 LG전자는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도 있고요. 후테실라도 제가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차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차가 났는지 이제 제가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의 영업 비밀을 다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한 내용, 이 고점에서 살 것이냐, 과연 결국에 정말 사죠. 이게.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벌겠다고 하이닉스를 사겠느냐. 저는 전기랑 SDI를 보겠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대형주들 물론 다 좋지만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부분이죠. 밑에 조금 잘렸네요 또. 아 이거 참. 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카페에서 책 좀 보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끄적끄적 거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적어봤어요. 증권사에 처음으로 계좌 개설을 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오늘 처음입니다. 증권사 자체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 개설을 하겠죠. 그럼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몇 개를 해달라고 하죠. 주식이 처음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추천 몇 개를 해드립니다. 한 5개 정도. 이제 저도 워낙 포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타트 보는 법 이런 거 알려드리고, 이제 잔고 보는 법 확인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 계좌에 대한 매수 매도의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분이 뭘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잡주 한두 개랑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그 중에서 제일 싼 주식, 그리고 포인트예요. 제일 많이 들어본 종목, 그리고 싼 종목,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 이익 나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번쩍 떠오른 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을 조금 더듬었습니다. 자, 제일 많이 들어본 종목 대형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합니다. 만약에 한 1000만원을 들고 왔다면 그냥 재미삼아서 한 100만원 이내로만 투자를 하시는 거죠. 100% 투자 안 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오지 않는 이상 대형주를 하시는 거죠. 대형주를 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다 쓰지 않아요. 1억 들고 왔다고 1억 다 쓰시는 분 정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뒤에 좀 보시면은 안 나오는구나. 자,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이제 개별주 수요는 한정적인데, 그래서 대형주로 결국에는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종목,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많이 들어본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빠져 있으면은 올라가고, 올라가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가 반영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빠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 대형주와 그리고 100% 투자 안 하는 거.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낮은 국면에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이 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정적인 대형주를 하면서 돈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다 대부분 이러세요. 이제 한 3%에서 5%, 혹은 뭐 5%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뭐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리고 주식에 대한 검색도 하고 또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이제 쌓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유튜브 방송도 하고 뭐 어떤 유료 방송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러다 보면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
뭐 3%, 5%만 보다가 500% 간다, 1000% 간다 이러면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급한 돈을 찾아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빠지게 되죠. 이건 뭐 진리죠, 진리. 계속해서 오를 때 팔 수 있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은 팔더라도 다시 사고, 사지 말라 그래도 또 사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심리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잘 가고 있는 우량주들을 팔아서 이 코스닥 종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동 이론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제가 이렇게 HLB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안 했었고, 물론 이런 작전 세력 같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정말 이제 그 블랙스완 같은 거고, 검은 오리 같은 거, 흰 오리 중에. 근데 파동 이론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3번 파동이 제일 길고, 그다음에 4번 파동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뭐 요 초심에는, 상승 초입에는 전문가들만 사고 밑으로 안 떨어지죠. 상승하는 추세의 그 파동을 보면. 그래서 빠질 때 이제 개인들이 망설이고, 이제 급등할 때 개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들만 투자하는 그런 구간이고, 급등했을 때 개인이 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매도, 그 다음에 약간 눌리는 걸 보고 다시 사죠. 개인들은 눌림목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점점점점 해서 보면은. 근데 현실은 이 고점 파동에 개인들이 막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끝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공부만 하시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걸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개인들이 여기 들어왔다, 고점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석적인 기술적 분석은 한번 살짝 눌렸다가, 그러면 이제 모든 언론들이나 이제 그 일부 개인, 리딩할 수 있는 개인들이 모두 여기다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눌렸으니까 기회 줄 때 사라. 하지만 사실상 그 기회는 눌렸을 때 이제 마지막 그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 이론이 결과적으로는 심리의 그 결집체인데, 전문가들은 이제 다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 파동이.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디서 개인이 사는지, 또 어디서 개인이 파는지, 개인들 여기서 이제 지치다 못해 여기서 나눠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거의 끝물이다라는 부분. 여기서 다 포기하고 팔면 이제 우량주, 기본적으로 가격 왜곡이 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대형주들은 다시 여기서 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런 파동이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를 해야 손실을 안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재밌는 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데이 트레이딩, 이거를 매일매일 수익이 내기보다는 이제 중장기로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느 포인트에 개인이 들어오고 주가가 낮아 있을 때 과연 진짜 만회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대형주를 투자하면 안정감이 있어요. 다시 만회할 수 있다는 힘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거 급등급락하면서도 사실 뭐 엄청나게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지금 12만 원대는 오히려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안티가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늘 그런 이유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이제 손님들의 특징을 보면, 각각의 목표하는 수익률은 다르기 때문에 5억이 쓰신 분이 뭐 100% 내려고 하시는 분은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그 뭐 세금 회피하는 목적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가신 분은 3천만 원 만들고 5천만 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원하는 부분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돈을 버는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선물과 같이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벌었어요. 선물은 제가 하는 그 방식과 똑같은 그 맥락인데요. 매크로를 보는 거죠. 주가 지수 자체가 하락할 때는 어느 대형주도 버틸 수가 없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그 싸움인데, 기본적으로 총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개인들이 좋은 종목을 고른다고 한들 주가 지수 전체가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선물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이제
큰 흐름을 보면서 이제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큰 흐름을 봐서 주가지수의 어느 정도 범위를 예측한 다음에 종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10개를 샀다면 10개를 다 벌 수가 없어서 총 금액의 2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는 항상 여유를 남겨둬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살려고 그렇게 하는 분 있었고, 이거는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 뭐 기본적인 분석을 하라, 아니면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종목을 최소 5개 이상으로 분산을 해놓고 웬만해서는 손실 구간에 안 팔아요. 진짜 어떤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손실 구간에는 안 팔아요. 그래서 삼육물산 같은 거를 개인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이지만, 삼육물산 그리고 SDI, 이거는 본인이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와 거래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SDI 같은 거, 그다음에 아무래 그렇게 빠질 때도 안 팔던 아무래, 셀트리온도 결과적으로는 비싸게 팔았는데 아픔이 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다. 근데 손실 구간에 팔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버티는 거죠. 여유가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 그리고 모르는 주식은 절대 안 하는, 아무리 추천을 드려도 안 사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수나 신용 같은 거는 기본이고요, 안 합니다. 손절가는 미리 정해놓죠. 그래서 새로 들어갈 때는 밑으로 떨어지면 얘기해달라 라는 부분. 그리고 배당은 꼭 챙겨요. 이게 돈이 있으시거나 주식이 규모가 큰 분일수록 배당은 꼭 챙겨가지고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 연말 돼서 또 배당주 제가 또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배당은 꼭 챙기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면, 앞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앞으로를. 주가가 빠져있을 때 아유 진짜 빠졌네 하면서 매도가 아니라 진짜 오를 것인지 아니면은 세모인지,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은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보시고 이렇게 올랐고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 가늠한 다음에 이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가치 평가. 이거 뭐 현금 흐름표나 어떤 뭐 기본적인 뭐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주식 하시는 분은 사실 돈 벌기 더 힘들죠. 전문가들도 그렇듯이.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검색하시거나, 또 요새 보고서 많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이제 이평선을 제외하고 이제 일맥균형표를 제가 자주 보잖아요. 이제 선행지표는 일맥균형표가 사실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기준선과 전환선을 바탕으로 26일 그리고 이제 9일의 평균값을 앞에다가 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표시해주는 일맥균형표. 왜냐하면 다른 차트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빠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 그리고 지지 받았으니까 앞으로 오르겠지 라고 보는 사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기는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부분.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렴하는 가격, 만약에 이평선이 이렇게 뭐 형성되어 있다 하면은 여러 가지 매수 가격이 여기 수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평균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거나 밑으로 벗어나면은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죠.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은 올라가면 더 사는 사람, 떨어지면 더 파는 사람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아까 또 보셨다시피 오르기 전에 눌리는 경우는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아는 종목이 아니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가치주에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정말 잘 아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낮게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 늘 여기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지 마시고 여기서 파는 게 기본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은, 아모레 퍼시픽이죠. 우리 13만원에 샀던 부분은 여기인데 정말 공포스럽죠, 이거 보시면은. 근데 13만원에 사서 우리 지금 거의 20만원 부근에 와서, 제가 요 차트 말씀드렸죠. 이거 사실 개인들 들어올 거라고, 이제 실적 발표 전부 다 나왔고 앞으로가 좋아질 것이라고 뉴스 다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개인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요 바로 전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고점 갱신하다가 처음으로 하락 나온 게 개인 매수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13만원대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앞으로 개선될 실적 부분, 그리고 중국인들 들어오면서,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한한령 때문에 우리 17년부터 18년 이후로 화장품밖에 없었던 그 라인업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 매출 그 구조를 다양화했죠. 판매 채널, 뭐 음식, 그다음에 뭐 건강식품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개선되는 부분을 우리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일단 95,000원에 묻지마 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95,000원에 샀지만 고생하셨던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을 본 거죠. 그래서 12만원까지 또 왔지만, 뭐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입니다. 외형 성장이 엄청나게 기대되는 회사예요. 앞으로도 많이 커질 거고요. MLCC에 관한 그 수요나 앞으로의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대형주 조금만 분석하시면 금방 공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제가 카페에서 썼던 부분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잡주로 손실 이렇게 1억이 매일 10%씩 손실 나면 지금 20만원에 사신 분도 많거든요, HLB. 근데 확신이 무서운 거예요. 매일 10% 손실 나서 지금 15만원, 14만원이 되면 뭐 한 번만 더 1, 20% 빠지면 5천만원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회 하려면 200% 나야 된다는 걸 아시죠? 5천만원이 이제 1억 되려면 200% 나야 되잖아요. 빠지는 건 50%지만. 그래서 진짜 조심해서 싼 가격에 있는 거 투자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거는 놓친 거예요. 한 타임 늦은 것인 거니까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 여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라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